네, 오늘은 이제 탐구 활동에서 무슨 탐구 주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탐구 주제를 추천해 주세요라던가 이렇게 이제 주제나 소재 측면에만 접근을 하는데 정말 대학이 보고 싶은 거는 이 학생이 탐구를 통해서 발전하게 된 어떤 과정들, 뭐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3단계를 좀 소개하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탐구 동기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왜 그 주제를 정했냐? 아니면 질문 형태의 탐구 주제도 좋겠죠. 근데 이왕이면 교과 연계가 좋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가 나오는 거죠.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은 어쨌든 학업에 충실한 인재를 원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장해 가는 걸 원하지 다짜고짜 뭐 진로 연계된 거 또는 뭐 있어 보이는 논문 따온 거 그런 거는 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탐구 과정에서 막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세특이 기재되도록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 단순히 뭐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소설처럼 모든 책을 처음부터 까지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 이제 발췌독이라 그래서 이제 전문서나 실용서를 활용할 거 아닙니까? 목차를 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확인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탐구를 이어나가는 거. 그런 어떤 실용적 독서를 좀 좋아하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답을 얻었어요.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친구들이 있고 확장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전기차가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전기차를 위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 전력 생산 과정도 친환경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ESG 마케팅, ESG 경영이 정말 모든 기업 가치에 긍정적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 이거는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결론 내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학들이 상당히 높은 평가, 좋은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 탐구 보고서 뭐 중요합니다. 이제 보고서를 갖고 또 발표로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주제 탐구는 결국 학생 주도적 자기 주도성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될 겁니다. 주제 탐구를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과 학습 기반으로 주제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학문적 가치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좀 시기적으로 너무 올드한것보다 최근 이슈가 되는 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확장한 것도 좋고 또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 요거 상당히 좋죠. 지적 호기심의 충족. 그 다음에 이제 그 탐구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뭐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뭐 커뮤니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요. 좀 공식 사이트라든지 학술 논문 자료, 독서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개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자료는 어디서 얻으면 좋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또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사이트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 통계 포털의 어떤 통계 자료들을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좀 검증해 보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학교에 가면 DBP나 논문 사이트는 개인이 하려고 하면 다운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아이디로 들어가서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공신력 있는 기업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연구 분야라든지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회계 법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 트렌드에 되게 예민한 회계 법인들이 발간하는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 리포트들 보면 뭐 친환경 산업이든 2차 전지든 아니면 반도체 산업 있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탐구할 만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공신력 있는 출처. 그래서 수행평가 낼 때도 보면은 평가 근거에 출처를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신력 있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탐구 주제들을 좀 정해볼 수 있을까? 뭐 요거는 이제 상경계열 쪽 생각하는 친구들 문과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ESG도 나오고요. 소비 패턴 분석도 나오고 알고리즘에 의한 뭐 개인정보 유출 문제, 환경 문제. 대단히 좀 요즘은 융합적으로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밑에는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어떤 책들인데 사실 요거는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책들도 있고 좀 많이 읽혀진 책들도 있잖아요. 조금 더 신선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걸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교보문고나 예스24 사이트에 들어가고 관련 분야 카테고리에서 좀 최신 순으로 해갖고 뭐 평점이라든지 리뷰도 보면서 일단 목차를 보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발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해서 독서를 활용한 탐구도 대단히 가치 있게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떤 주제를 선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겁니다.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연관이 돼요? 최근에 이제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실직을 하거나 로봇이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 발전하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해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문제 인식을 갖고 그렇다고 새로운 최신 기술을 우리가 노동 문제, 고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그렇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나 시도가 필요한가? 요런 걸 고민한 흔적들, 요런 거를 보여주는 것들이 대단히 좋은 탐구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답을 찾으러 가지 말고 객관적인 근거나 또는 다른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또는 통계 자료를 봤을 때 과거 20년간 이러이러한 걸 봤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마차를 몰던 시절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발생하면서 이제 마부들의 직업이 상실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또 자동차가 생기면서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변화를 볼 때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산업 인력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어떤 직업군이 등장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과 쪽에서 생명과학 이런 쪽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뭐 전 헬스케어 분야도 좋고 뭐 카페인 음료 성분 분석도 좋고 그런데 이제 문과랑 이과랑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특히 이제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쪽, 뭐 메디컬 쪽 하는 친구들은 실제 이제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실험들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뭐 해부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문제가 우리가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를 실제로 배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고 해부 실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윤리적 문제라든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헌 연구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베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보고서만 이렇게 달달달달 남의 지식을 내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뭐 스마트팜 만들기라든지 학교 생태지구 만들기 보면 이제 식물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 식물을 활용한 실험 변인들을 조절하고 대조군 실험군을 나누고 여러 가지 조절해 가면서 식물의 어떤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발견해 가면서 요거를 또 인간 생태계, 인간 어떤 생리학적인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탐구들을 한 친구들 가운데 의대를 포함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처한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험의 가설 설정이나 설계부터 뭐 중간에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다시 극복하면서 내린 결론. 이런 어떤 노력 과정과 시간, 이걸 정말 가치 있는 비교과로 본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자잘한 보고서 여러 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제대로 계획하고 이왕이면 모둠으로 본인이 리더십도 보여주고 이렇게 좀 프로젝트식의 탐구를 했을 때 훨씬 더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것도 하나의 세특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 세특에서 시작한 거를 진로 세특이라든지 다른 융합 세특에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평가를 받는 탐구 활동 그런 것들로 완성해 나갈 수 있겠고 결국 최종적으로 세특 기재할 때는 담당 선생님과 소통을 해서 내가 감정하고 싶은 건 뭐다? 주제가 아닙니다. 탐구 주제가 아니고요. 탐구 동기와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그걸 통해서 내가 내린 결론 세 박자가 반드시 기재되는 그런 스토리텔링형 기재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여러분이 대학 합격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